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8월 14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3%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0.68%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PPI라든지 CPI 지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조정을 좀 받거나 상승 이후 조정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9월달 FOMC 회의까지는 일단은 상승과 하락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별 테마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단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락 출발은 할 수 있거든요. 다우지수가 올랐지만 나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빠졌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아니면은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원체 지금 시간대별로 테마주들이 좀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상관없겠는데, 수익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일단 수익 챙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요일날 우리나라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미국장 끝나는 거 좀 보고 이제 수요일부터 움직임을 좀 지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한한령 풀리자마자 수천 명 태운 중국 크루즈 53척이 제주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오는 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제주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좀 예약도 많이 차 있고 관광에 대한 검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매출이 이루어질지 이제 이런 거는 집계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이제 제주도 넘어오는 이런 숫자들을 봤었을 때 크루즈선이 벌써 53척이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8개월 가량의 기한 신청이 마감됐다. 그래서 한 척에는 통상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탑승한다. 요런 게 나와야지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지켜봐야 아는 건데, 요런 내용들은 이제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이제 올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숙소랑 그리고 이제 갈 때 면세 제품을 좀 사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 요런 거는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호텔하고 면세점 쪽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화장품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이런 게 항공주들 다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딱 그냥 찝어서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롯데 관광 개발은 상한가를 한번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내로는 한 3% 정도 올랐는데, 시가 자리만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타로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도 아직 추세는 계속 이어져 있고요. 직전에 저항대 자리를 일단 뚫었잖아요. 요걸 뚫고 나서 계속 시세가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두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총이 좀 낮고 일단 평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차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시세가 평소에 없었던 종목이라 호가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적으로는 다 문제 없고, 시총이 좀 큰 종목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호텔신라,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 시세는 다 좋아 보입니다.
자, 하나 더 뛰어든다. 판 커진 협동 로봇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해서 지난주는 로진 로봇이 좋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성장 앞두고 나서 로봇주들이 좀 올라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TM 로봇 관련주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어가지 않나 싶었는데 또 하나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시세 나오지 않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장 쪽이라고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빙 로봇보다는 뭐 가정용 로봇 이런 거라기보다도 공장에서 쓰는 로봇인데, 요거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뉴로메카랑 좀 인수 관련해 가지고 엮인 적이 있거든요. 하나 쪽이 포스코 ITC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협동 로봇 쪽에서는 뉴로메카, 그리고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었던 유진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항상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T로보틱스는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4종목만 뽑아놨는데, 뭐 로봇 관련주는 더 많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종목들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 쪽하고 관계가 있었던, 한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서 일단 저항선 자리 뚫어줬고 21선 우상향, 지금 뭐 거래대금 괜찮고요. 시간 내로도 약간 좀 올랐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뉴로메카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 이제 투자주인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21선짜리 이격이 좀 커요. 그래서 일단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5만원 자리를 좀 못 넘고 계속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괜찮습니다. 거래대금도 괜찮고.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을 좀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눌리면 한번 기술적 반등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뉴로메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T로보틱스는 흐름이 좀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어서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T 초거대화 AI 글로벌화 엔트로픽 1300억 투자해서 MS와 협업하겠다라고 했는데, SK텔레콤이 AI 관련해서 뭐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해서도 예전에 한번 뭐 챗GPT 관련주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KT에서도 본격적인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SKT에서는 ADAT 요거 해서 투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ADAT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SKT AI 관련주 쪽으로 유엔젤, 드리머스 컴퍼니, 엔텔스, 코나 테크놀로지 이렇게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젤은 시총이 너무 작은데 400억 정도 돼요. 추세도 우하향이고, 드리머스 컴퍼니는 난 거래대금이 좀 너무 없네요. 300억. 그리고 엔테스도 시총이 좀 너무 낮고 500억. 그나마 볼 수 있을 만한 게 코난 테크놀로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도 들어왔고 저항선 자리 뚫어줬기 때문에 보신다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AI 관련주 쪽에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관련주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정이 이제 그 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수요일 정도나 한번 제가, 아니면 장중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1억짜리가 1900억에 낙찰됐다. 리튬 전쟁이다. 중국이에요. 경매로 나온 리튬 광산이 뭐 처음에 싸게 나왔겠죠. 1억이라는 돈이 가치가 아니었겠는데, 일단 뭐 1억부터 시작해서
1,900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광산이 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리튬 광산에 대한 채굴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좀 됐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쪽에 일단은 먼저 뭐 포스코가 가서 투자한 거고, 그다음 뭐 호주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 뭐 몽골 쪽에도 이제 금양이 뭐 투자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리튬 관련해서 이제 광산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쪽도 좀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은 다 기술적 반등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양, 하이드로 리튬, 강원에너지, 웰바이오텍, 광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리튬 광산 쪽하고 관련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양 최근에 좀 조정 받았고 21선 자리 깨졌는데 시간 외로도 밀렸고요. MSCI 편입이 실패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뭐 기대감 또 가지고 다음 MSCI 편입에 대한 또 기대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은 안 됐지만 다음에 또 도전할지 그거는 뭐 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뭐 재료는 남아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강원 에너지, 그리고 웰바이오텍, 광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광무가 그나마 조금 추세가 좀 살아있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가 우하향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광무가 시총도 좀 낮은데 거래대금도 괜찮게 터졌어요. 금양은 기술적 반등, 요거는 개파락 간 이후에 시가 자리 회복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고도화 특허 출원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쪽은 일단 뭐 관련주가 몇 개 없긴 한데 현대차에서 이제 특허 냈다라고 하고 전기차 충전은 계속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불편하다.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고 저도 이제 제가 뭐 전기차를 타는 건 아닌데 집에 이제 그 전기차 충전하는 거 보면은 그 근처에다 차 대놓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 차를 기다리면서 충전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충전소가 활성화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지금 LPG 충전소라든지 일반 기존의 주유소에 이제 충전소 다는 것도 검토 중인데, 문제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준비해서 일단 된다면 뭐 이렇게 LPG라든지 그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기차 충전소에서도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입니다. 유라테크, 한국전자금융, 동양 EMP, 아모센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라테크, 한국전자금융 이 종목은 이제 뭐 ATM이라든지 키오스크 하는 건데 이제 무인 주차장을 하고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충전소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관련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조금 없네요. 21선 자리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래대금이 좀 없어요. 유라테크가 일단 대장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최근에 좀 거래대금은 그렇게 썩 들어오진 않습니다. 동양 EMP 그리고 아모센스까지 다 지금 거래대금이 좀 빌빌 거려요.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서 차트로 봤었을 때는 이제 동양 EMP나 한국전자금융 요 종목인데 대장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거는 유라테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한번 들어오는 거 보고 매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하게 볼 종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EA에서 연내
국제 유가 추가 상승 전망이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죠. 유가가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중국에서 일단 투자 이런 것도 있고 사우디에서 감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감산을 유지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사 내용 이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뭐 감산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관광객들 지금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풀었기 때문에 일단 뭐 유가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뭐 100불까지 전망도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단기간으로 100불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비축률을 푼다든지 아니면 셰일 오일에 대한 뭐 대비책도 있기 때문에 100불까지는 쉽게 빨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상승에 따른 일단 이슈 정도만 될 것 같고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요 종목들이 이제 유가 상승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00플러스에서 지난해 10월달에 뭐 대규모 감산 그리고 4월달에 또 감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지금 감산에 대한 유가가 지금 WTI가 82불, 83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가려면 이제 90불 가면 되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기껏 뭐 지금 물가 상승률 좀 낮춰놨는데 요것도 유가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일단 보시고 좀 의미 있는 유가가 또 된다면 거의 90불대 가까이 간다면 그때 한번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종목들 보시면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를 조금씩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유심 있게는 안 봤거든요. 유가는 제가 매일 체크는 하고 있는데 딱히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와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흥구석유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래대금 좀 터진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이라 아마 슈팅 나오면 이렇게 윗골이 되고 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이슈들이 그렇게 센 이슈는 아니고 그나마 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요 호텔 쪽, 요쪽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고, 로봇까지도 좀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초전도체라든지,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쪽, 뭐 그런 쪽만 시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도 좀 이슈는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 시장인데 화요일날이 시장이라서 조금 조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일단 체크해 두시고 장중에 볼만한 종목들 지금 요즘 워낙 테마주들이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상승했었던 종목들 조정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계속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